법인으로 운영했을 때랑 개인이랑 비교했을 때 세금 비교하면은 4억 3천 정도 벌어져요. 17년 동안 4억 번 거예요. 세금만 아껴서. 이런 식으로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개인으로 운영했을 때 세금 얼마 나올까? 근데 자꾸 옆에서 법인 전화하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 했을 때 세금 얼마나 절세 될까? 이 궁금증 진짜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 개인 대 법인에서 법인의 잉여금을 잘 꺼내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 방법을 잘 쓰면은 법인을 통해서 얼마나 절세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시의 전제 조건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사업장 운영은 한 15년 정도 했다. 그리고 법인의 잉여금 관리를 위해서 당장 폐업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한 2년 정도는 유예 기간을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법인은 17년을 운영한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15년을 운영을 한 거고, 사업 기간 동안에 동일한 소득이 발생됐다고 예상을 좀 해볼게요.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시를 위해서니까.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는 300에서 한 900 사이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저번 영상에서 급여는 400 이내, 900 이내에서 측정하는 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법인의 배당은 주주 1명 또는 2인한테 연애 1회 꼭 꼬박꼬박 2천만 원씩 정기 배당을 했다. 또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요. 다섯 번째, 발생 가능한 세액공제나 감면은 일단 고려하진 않을게요. 창업감면이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발생되면은 원체 세금이 조금 나오니까 그냥 개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여섯 번째,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2023년도 요율을 적용할게요. 연금은 지금 현재 9%고요.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을 합쳐서 한 8% 정도 돼요. 일곱 번째, 법인의 대표자 퇴직금은 연평균 급여의 근속연수 2배를 곱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이게 근거가 퇴직소득세법에 따르면은 2배수까지만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초과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세법상 안전테두리 안에서 퇴직금은 근속연수의 2배까지만 적용을 해보겠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예시를 한번 볼게요. 김로뎀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매출 10억에 순이익 1억을 발생을 시켰다. 이런 사업장 진짜 많아요. 소득률 10% 정도 되는 사업장 정말 많거든요. 블로그의 표를 보면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랑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나오는데 연간은 한 3,6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보니까. 근데 이거를 15년을 통산하니까 5억 4,1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억씩 벌면은 내가 사업하는 기간 동안 5억 4천 정도의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예요. 많죠? 여기에서 이제 법인으로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표에 있는 숫자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볼게요. 법인 및 지방세는 일단 한 연 단위로 따졌을 때 한 700만 원 정도 나와요. 급여가 300만 원이면. 그리고 대표자의 급여나 급여에 따른 소득세나 지방세는 98만 원. 그리고 제가 주주 1인당 배당 2천만 원씩 가정한다 그랬죠? 주주 한 명이 배당을 받으면은 그럼 15.4%의 주식 배당 소득세가 나오는데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급여에 따른 국민연금 9% 324만 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8% 288만 원. 그 연 단위로 따졌을 때 총 1,7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금 개인 사업자랑 법인 간에 연 단위로 발생하는 세금은 일단은 3,600만 원과 1,700만 원의 차이. 한 1,900만 원 정도 되네요. 1억 마진이고 대표자 급여 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왕성하게 할 때는 항상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2천만 원을 아꼈어요, 1년에. 이 2천만 원으로 내가 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유의미해요. 그러면 사업의 전체 기간을 봤을 때 법인은 제가 청산잉여금을 관리를 한다 가정하고 2년을 더 유지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17년을 운영을 했어요. 대표자 퇴직금을 받았어요. 이거에 대한 세금이 일단 발생해요. 그러면 17년 근속 2배수 적용하면은 1억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150만 원이 나왔어요. 법인 퇴직금으로 1억을 받았는데 150만 원이 나왔어요. 굉장히 싼 세금이에요. 1억 받는데 어떻게 지금 100만 원밖에 세금을 안 내겠어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랑 연금이 또 안 나온다 그랬죠? 이거에 대한 절세폭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 있어요. 급여가 300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주식도 한 명한테만 정기 배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잉여금 관리가 좀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최종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았어요. 최종 잉여금이 청산 시점에 4억이 남았거든요. 이게 배당 소득세로 뿌려지는데 이게 많이 나와요. 한 1억 4,800 정도. 그렇다 보니 17년 동안에 법인 운영사업자가 낸 총 세금은 4억 2,800 정도. 막판에 청산 배당 소득세가 1억 4,800만 원이 나갔지만 개인 사업자랑 비교해 볼까요? 개인 사업자는 15년 동안 5억 4천의 세금을 냈어요.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 포함해서. 근데 법인은 4억 2,800만 원 냈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을 운영하면은 한 1억 2천 정도 세이브 효과는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절세를 한번 해볼게요. 대표자 급여가 500만 원이에요. 똑같이 마진 1억이라 가정했을 때 대표자 급여를 500으로만 평상시에 올려볼게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뭐 대표자 가끔세 조금 올라가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평상시에 조금 더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리고 연 단위로 내야 되는 법인세도 조금 더 커졌어요. 연 단위에 아까 급여가 300만 원이면 1,700만 원 정도 대표이사 4대 보험 포함해서 낸다 했지만 지금 500만 원이면 2,500 정도 돼요. 왜냐하면 급여가 커졌으니까. 급여가 커졌으니까 대표자 소득세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연금이 늘어났죠. 이거는 당장에는 좀 마이너스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잉여금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 청산배당에 따른 최종 잉여금이 하나도 없어요.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대표자 퇴직금 주고 딱 끝났어요. 대표자 퇴직금 1억 4천 딱 결의하는 순간 퇴직소득세로 400 내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17년 동안 이 법인이 낸 세금은 3억 7천이에요. 엄청 줄었죠? 또 그러면 개인 사업자 때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 한 1억 7천 정도 세이브 됐어요. 이게 액수도 크지만 전체 비율로 한번 따져볼까요? 개인 사업자로 했으면 5억 4천에 15년 동안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이런 것들을 내야 됐지만 1억 7천이 줄었다는 거는 총액에서 30%가 빠졌다는 거예요. 법인 전환으로만 해서 잉여금 관리만 잘해도 이렇게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번 또 볼게요. 이거를 최종 마진을 1억이 아니라 2억으로 올려볼게요. 홍길동 씨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매출 15억에 순이익 2억을 발생시켰다. 이러면 더 극단적으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개인 사업자의 총액만 볼게요. 이제 흐름은 좀 아셨을 거예요. 1년간 발생하는 총 세금은 8,400만 원이에요. 4대 보험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15년 동안 운영을 하면은 12억 6,300만 원의 세금과 건강보험 연금을 내야 돼요. 무지막지하죠? 2억 정도 보면 이 정도 돼요. 근데 법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법인 대표이사 급여 500만 원 가정했을 때 1년에 나오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이런 걸 했을 때 3,600 정도가 나와요. 엄청 세이브 됐어요. 지금 아까 이 연 단위로 8,400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3,600대로 줄었어요.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사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지금 5천만 원을 세이브했어요. 이 5천만 원을 내가 사업에 재투자를 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엄청난 법인 전환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드라마틱하게 사업 총 기간에 볼게요. 급여 500만 원이면 사실 낮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청산 배당금이 좀 많이 남았어요. 청산 배당이 한 10억 정도 남아요. 이런 배당소득세가 또 많이 나오겠죠. 최종 시점에. 배당소득세가 3억 8,400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총 낸 세금 등을 보니까 9억 7,400만 원이 나왔어요. 아까 개인 사업자는 12억 6천 나왔죠? 근데 법인은 지금 9억 7천 나왔어요. 3억 정도의 총 세이브 효과가 또 보였어요. 근데 또 볼게요. 급여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급여 자꾸 정상화시켜서 받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여를 900으로 올리면 평상시에 내야 되는 뭐 연단위 세금은 조금은 늘어요. 물론 대표이사의 급여 소득세가 많아지기는 해요. 급여가 900이면 대표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1년에 한 1,500 정도 나오네요.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공제가 들어가면 팍팍 떨어지기는 해요. 제가 예시에 들 때 공제 같은 거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정형화된 숫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연단위로 한 4,700 정도 나와요. 대표자 급여 소득세, 뭐 배당 소득세, 연금 건강 이런 거 합쳐서 이것도 개인 소득세랑 비교했을 때 한 3천만 원 중반 정도의 절감 효과가 지금 보여요. 근데 보세요. 청산 시점을 갔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또 드러나요. 왜냐? 청산 잉여금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이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17년 동안 사업할 때 발생한 금액이 8억 3,600만 원. 지금 당기순이익 최종 마진 2억인 사람이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랑 개인이랑 비교했을 때 세금 비교하면은 지금 4억 3천 정도 벌어져요. 17년 동안 4억 번 거예요. 세금만 아껴서. 이런 식으로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뭐 제가 뭐 대충 계산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 이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이거 거의 밤새면서 계산해서 찍어봤거든요. 오류 없어요. 다른 우리 직원 세무사한테도 시켜서 검토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은 절세하면서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청산 시점에 이거를 목돈으로 받아가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건 굉장히 하이 리스크고 절세 효과를 줄여 나가는 거다. 하지만 평상시에 잉여금 관리를 잘하고 급여 잘 받고 배당 잘 받고 마지막에 퇴직금도 어떻게 받을지 딱 계획해서 퇴직금 받으면 막판에 회사 정리할 때도 굉장히 절세하시면서 회사를 정리해 나갈 수 있어요. 최종 첫 번째, 평소 배당을 꾸준히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정기 배당 너무 중요해요. 이거 당장에 2천만 원 배당 받아서 300만 원 세금 내는 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보험이랑 연금만 내도 17% 나온다 그랬죠? 이거 안 내고 지금 15.4%만 받는 것도 엄청 큰 거예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내년 3월 얼마 안 남았어요. 정기 배당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배당은 이제 회사 설립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초기 설립 시점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주식을 좀 나눠주는 것 너무 좋다. 정기 배당은 1인당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100% 갖고 있으면요 혼자 2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아내랑 50대 50이에요. 그러면 이걸 1000씩 쪼개받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은 비율대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급여 측정 꼭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급여 지금 제가 2번 말씀드릴게요. 400텀, 900텀 여기 안에서 보통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요. 세 번째, 제가 여기 영상에서는 지금 청산 기간을 예시로 2년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 굳이 2년 잡을 필요 없어요. 더 길게 가도 돼요. 30년 한 회사가 2년 만에 청산하는 거 사실 웃기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는 시기도 필요해요. 청산 기간은 2년이 아니고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급여나 발생하는 지출로 내가 남은 잉여금을 더 긁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 기간에 대표이사가 급여 받는 거 상관없거든요. 회사가 매출이 없다고 대표이사가 급여를 못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배당으로 한꺼번에 정리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급여 청산기간 늘려가면서 이렇게 잉여금을 긁어먹는 것도 너무 좋다. 네 번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꼭 줄여야 돼요. 연금 좀 줄여서 내가 지금 생활에 쓸 수 없을까 이런 거 많이 고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사업하다 보면 저도 병원 갈 시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엄청 많이 내고 있어요. 이거 아낄 수 있으면 저는 사실 절세라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배당 2천만 원까지는 이거 과세 안 된다. 그 퇴직금에 대해서 과세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7%를 아낄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가 절세를 고민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으로 사업하면 얼마나 절세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도 보시고 데이터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한번 해봤어요. 사실 이게 꼭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상황마다 소리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이런 상황이 궁금하시면 상담 요청하시고 거기에 맞는 플랜도 저희가 좀 계획을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또 상담도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